전북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슈픽 정성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먼저 첫 번째 이슈픽 확인해 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가요. 네. 1060일 만에 네.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야 될 거는 네. 우리 전북에 남긴 게 무엇이냐. 네네. 제목처럼 퇴행과 후퇴만 가득하다라고 네네. 저희가 제목을 접었는데요. 네. 자, 새만금도 그렇고 네네. 각종 대통령 공약 사업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말 안 해도 많은 네네. 도민들이 아실 텐데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하자마자 내세운 게 있었지 않습니까? 슬로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라고 네네. 자처를 하면서 국민적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경제도 다 망쳤다라는 네. 그런 원성을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전북 지역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담한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어느 있을 것 정도 같습니다. 수준이길래 참담하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우리 전북 지역에 공약한 그 지방 공약 무려 46건인데요. 현재까지 재임 기간이 약 3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단 한 건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돈이 필요 없는 예산 사업이 아닌 비예산 사업입니다. 바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네. 행정 절차뿐이죠. 그리고 좀 더 살펴보자면 총사업비로 봤을 때 당초 그 필요한 예산이 25조 6,941억 원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46건의 대선 공약의 맞습니다. 사업비가 네, 총사업비가 그렇게 네.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실제 투자된 거는 1조 2,994억 원, 즉 약 5% 정도에 그친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3년 동안 네, 말이잖아요. 5% 네, 추진하는 데 5%입니다. 그쳤다. 네네. 이게 사실 취임 전엔 마치 전북을 위해서 네네. 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것처럼 네네네. 말도 했고 네네. 우리가 또 기대도 했습니다만 네. 사실 3년을 돌아보면 실망이 너무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네네. 다시 꺼내기도 싫습니다만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에 네네네. 줄줄이 전북 예산이 깎였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느끼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렇죠. 새만금 하면은 그 전북의 가장 큰 그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던 사업인데 현재로서도 그렇고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무더기 사업비 삭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전면 재검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후유증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런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당시 그 작년도였죠. 2024년도 국가예산안에서 무려 당초에 새만금 관련 사업이 정부 부처마다 여러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편성했던 게 네. 6,626억이었는데 아시겠지만 그 잼버리 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그렇죠. 그 파행 이후에 다시 조정이 돼서 삭감 조정됐던 게 무려 78%, 그러니까 5,100억 이상이 삭감 처분되는 그런 파행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정치권도 뭐 삭발 네네네. 투쟁도 하고 대규모 상경 투쟁도 하고 난리도 맞습니다. 아니었죠. 돌이켜 보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데 지금 현재도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SOC 사업 전면 재검토하면서 새만금 개발 계획 수정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북 도민들한테 그 우리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그 사업 중에, 국책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새만금에 들어설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게 원래 당초에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이미 착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 건데 도시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변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새만금에 개발되는 첫 신도시 개발 사업인데 무려 정주 인구 규모가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북 혁신도시하고 같은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원래 이게 바로 작년 12월부터 토지 분양이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네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기반조성공사는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분양도 일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3년은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3년이었다. 그렇죠.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멈춰버린 듯한 예, 맞습니다. 기분이 드는데 네네. 우리가 제목으로도 퇴행과 후퇴만 가득했던 네. 윤 정부 3년 이렇게 정했는데 네. 전북 공약 이행률이 5.1%였다. 정확히는 그렇죠. 네네. 뭐 이게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픽 확인하시죠. 네, 맞습니다. 6월 3일이 대선일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출마 선언도 굉장히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전북 정치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네네.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네. 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전국적으로는 그 난립이라는 비형까지 네.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전북 출신 그 정치인들 중에서는 출마하겠다라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네. 한 분이 딱 나타났습니다. 이 방송에도 우리 막걸리 프로그램도 한번 나오셨던 분이죠. 그렇죠. 진보당의 강성희 전 국회의원입니다. 전주을 현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자, 국민의힘 아시겠지만 그 요즘에 그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라고 해서 뭐 거칠게 표현하자면 내란 정당이라는까지 그런 네. 비판을 거센 비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 그리고 진보당 그러니까 진보 개혁 세력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이런 그 비전을 내세운 채 전격 대선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네. 그 4월 중순에 예정된 그 당내 경선에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그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 진보당의 강성희 전 의원 하면 네네. 사실 이제 딱 그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예, 그 입틀막. 바로 입틀막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네네네. 이명주 전 대통령이 네네. 참석을 했었는데 네네. 네. 이왕 말이 나온 네. 김에 당시 입틀막 네네네. 현상 영상을 한번 보고 네네네. 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JTB 선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2월 18일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 전북이 바로 지금부터 더 특별해지고 네, 이런 사건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한 네네네. 단편을 네네. 보여주는 영상인 네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네네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자, 앞서 전북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뭐 지지부진하다 못해 아예 멈춰서 있다는 얘기까지 네네네. 했는데, 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사실 상당한 기대도 네. 있고 주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돌아보면 전북이 이런 대선의 불모지가 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사실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좀 있었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네. 성사되지는 못했다,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주자로 뭐 저기 현재도 우리 지역구 전주 지역구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그 현역 의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 대표적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정동연 국회의원, 전 통일부 장관도 여기면서 바로 순창 출신이시고. 현재 그 전주병 지역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흔히 토론의 달인 언론인 출신이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 조금 덧붙이자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또 네네. 이분 역시 우리 전북 출신 정확히 말씀드리면 또 진안이 또 고향이지 않습니까? DJ 때 DJ 비서실장을 했던 그 박지원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박지원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의장이 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빌어서 김대중의 그러니까 DJ의 후계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영향력도 컸었고 관심도 많았던 분인데 2001년이었죠. 20대 대선 당시에 그 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두고 네네. 전격 사퇴를 하면서 네, 뜻을 본선까지는 이루지 못 갔죠. 못했던 본선까지 가보지 못하고 사퇴하는 바람에 그런 기억들이 우리 네.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지역에서 어떤 그 네네네.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설 만한 거물 정치인들을 네네. 만들지 못하는 배경, 네.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역 기반 양당 체제가 고착화됐다. 이미 아시겠지만 그 뭐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런 특히 이제 호남권 그다음에 영남권 중심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 이런 그 정치 구도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렇다 네네. 보니까 대선 그 대통령들 역대 출신지를 좀 비교해 보면은 네. 답이 확 나올 겁니다. 현재 그 역대 대통령이 지금 9명이 지금 배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9명인데 이 9명 중에 무려 8명이 영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DJ 한 분, 네. 전남 출신의 우리 그 호남권 넓게 얘기하면 호남권 출신은 단 한 명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기반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인구수, 특히 유권자 수가 많은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머릿수 예, 싸움이죠. 예, 머릿수 싸움입니다. 거야.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남권이 압도적으로 네. 당선되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또 개파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정치 소신보다는 뭐 공천권에 따라서 이렇게 줄 서는 경향들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국민적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물들을 네. 키워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 기반 정치, 그다음에 개파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네네. 이런 인물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장기적 네. 관점에서 키워내는 게 중요한 과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 파면 직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네네네. 자 가장 파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이게 네네네.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네. 우리도 사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바로 네네네. 담양군수 선거입니다. 보시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정철원 후보 지금은 네네네. 이제 군수죠. 네, 그렇죠.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 같은데 네네.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단체장급 재보선은 5개 선거구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 중에서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그 텃밭인 네. 경남 쪽에서 1석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혁신당이 1석을 차지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민주당이 30여 년간 텃밭임을 자부해온 네네. 자부해온 바로 전남 담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양군수직을 걸고 굉장히 민주당이 뭐 당연시 그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런 지역이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고 혁신당 입장에서는 정말 파란을 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나온 건데 현재 이런 겁니다. 혁신당이 창당한 지 사실 딱 1년째 되던 해의 시점에 지금 네네. 치러진 거지 않습니까? 바로 첫 단체장을 자력으로 배출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된 표정이고요. 특히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4월달에 창당 이후에 한 달 만에 바로 그 22대 총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네. 호남권만 놓고 보면은 지역구는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네네. 비례는 오히려 그 혁신당이 압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도 비례대표가 12명이나 네네. 당선되는 그런 그 대단한 성과를 냈었는데요. 그 조국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사실 조국 그렇죠. 혁신당에 네네네. 조국이 네네네.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네네네. 소 없는 찐빵이 될 네네네. 거 아니야?라고 하는 네네네. 좀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결과를 또 보여준기도 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그 차원에서는 아까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분위기가 고무돼 있을 것 네네네. 같은데 자체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조국 전 대표가 구속돼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구심점을 상실해서 사실 이번 선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들이 좀 컸었는데 결과는 뭐 그와 정반대의 지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크게 이제 그 혁신당 입장에서는 호남권에 공을 들였던 게 크게 2가지 전략을 내세우는 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에 앞장서겠다라고 네. 누누이 창당 그 모멘트 창당할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바로 그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 부분이 바로 먹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호남권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는데 바로 민주당 일당 독주를 종식하고 양당 간에 경쟁하는 그런 경쟁 체제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먹혔다라는 겁니다. 야, 민주당 30년간 계속해서 줄기차게 밀어줬는데 지역 발전된 게 뭐가 있어? 라는 그 네. 민심을 파고 들었는데 이런 전략이 먹혀들은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상당히 고무된 표정인데 자 그렇다면 반면 네네네. 정석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사실 텃밭이라고 네네네. 여겨왔던 민주당 네네.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런 호남 지역에서 단체장 선거에서 조국 네네. 혁신당이 패했단 말이에요. 네네, 민주당은 이 패배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크게 뭐 2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용입니다. 그 당내 경선이지 않습니까? 네.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거칠어지다 보니까 그 표밭이 흩어졌다라는 거고요. 네네네. 두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혁신당 전략에 휘말렸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30년간 밀어줘서 담양 발전에 뭔 도움이 됐어? 전남 네. 발전에 뭐가 됐어? 지금 뭘 이루는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소멸일기에 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략에 휘말리면서 힘을 못 썼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네네네. 호남 지역 좀 좁혀보면 네네네. 우리 전북 지역에서 네네네. 조국혁신당의 어떤 선전 네네. 어떻게 좀 바라보겠습니까? 좀 경쟁 구도가 생겨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큰 관심이 큰 선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전 선거구에 우리 전북 지역만 놓고 봤을 네. 때요,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배출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그게 쉽지는 사실 않은 일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네. 전북 지역의 지방선거 선거구가 약 250개입니다. 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네.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약 250개 정도가 선거구가 되는데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배출하겠다. 네. 즉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치르겠다라는 건데 아시겠지만 그 이제껏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딱 30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에 민주당 외에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배출한 정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현재 국민의힘도 극소수 지역에 네, 단체장 그렇죠. 몇 군데 정도,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네. 몇 석 정도 이런 후보자를 배출할 정도였고 민주당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다 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전북 도민들 4분의 1 가량은 네. 투표 자체를 해본 경험이 없을 정도로 상대 후보가 없으니까 예, 이제 상대 무투표 후보가 당선이 된 없으니까 거죠. 나홀로 출마해서 네. 무투표 당선은 그런 행운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혁신당이 내년 6월에 그 공언한 대로 전선거구에 후보자를 실제로 배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전면적인 경쟁 네네. 체제가 될 겁니다. 즉 도민들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지방자치 네. 부활 30년 만에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네네. 그렇다라고 보면은 혁신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할지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죠. 네. 물론 이제 내세운 목표는 제시는 했습니다. 기초 시장군수 3석 네. 최소 3명을 당선시키겠다라는 거고 전체 지방의원 30%는 당선시키겠다 이런 네네. 목표까지 제시한 건데 여하튼 전북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네네. 생겼다. 투표할 수 있는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거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도 그렇고 네네네.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네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네. 사실 상당히 긴장하겠지만 맞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석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선택의 기회가 거의 생겼죠. 처음으로 지방선거에서 네네. 선택할 수 있는 네네네. 투표할 수 있는 네네네. 지방선거가 될 네. 수도 있겠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선거가 네네. 될 수 있겠다. 네. 뭐 그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